네, 안녕하세요. 네, 성우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환급투내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급투내법은 이제 작년 이후에도 개정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그때 웹페이스에서 그때 환급투내법 강의 많이 들어주시는데 요거 그 이후로도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급투내법 고시가 이제 개정될 내용이 그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이번 예고는 아니죠. 그 고시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아직 이제 그 예고만 됐지 아직 개정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022년 12월 31일 날 환급태납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출제확률 엄청 높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 교재 보시면은 이제 57페이지에 이제 환급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3일째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업체였는데 그 공작기계 만드는 회사 거기에 이제 BOM이 그 차제 그 제품을 만드는데 BOM이 한 400개가 들어갑니다. 400개 들어가는데 그 400개 중에서도 이제 분증, 기납증, 그다음에 직접 수입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란해 가지고 환급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걸 이제 이 업체를 한 12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할 때만 힘듭니다. 음. 하지만 그만큼은 보답을 주니까 보상도 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요거 환급 시켜 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50페이지에 환급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환급 신청. 보면 이제 절차적 측면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환급은 일반적으로 이제 원칙이 소요량 계산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납부세, 수출 신고, 수출 증빙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환급에 대해서 신청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한 것처럼 환급에 대해서 이제 소요량 계산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돼요. 간이적인 환급은 환급도 신청했지만 간이적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부세 증빙이 없으니까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개별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납부세 증빙, 수입신고 필증, 기타 죄송합니다. 지금 원격 걸어놓고 이제 해가지고 네이트는 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환급 신청을 한다는 것이죠. 자, 환급 신청할 때는 이제 뭐 여러 서류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소요량 계산서. 소요량 계산서. 자, 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급 신청 기한 기산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소멸시효랑 관련있습니다. 환급 청구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법보다는 이제 요게 적용되는 것이죠. 환급통일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급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환급 신청. 그래서 특이한 게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상 환급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즉시 결정하고 30일 이내 환급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환급통일법상 환급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줍니다. 저도 이제 오늘 밤에 신청하면은 아마 내일 오전, 점심 전에 아마 지급 결정돼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우리 업체 계좌로 이제 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령하지 환급은 바로바로 됩니다. 바로바로. 하지만 일반적인 관세법 상환급은 하면 한 두 달 걸려. 두 달 걸려. 두 달. 그 경정 청구해야지, 경정 결정 나오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세법 환급 청구해야지. 그 기간 내면은 한 두어 달 걸려요. 두어 달. 자, 아무튼 이게 좀 개정된 내용 볼게요. 자, 관세 등 항상 습관대로 관세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 입시 부가세 가지고 쭉 하고 대고세 같이 환급 받는 자는 이제 환급 신청권자죠. 권리가 있는 자. 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물품의 수출 등이 죠 수판사급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승장, 지정세관장한테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자기 원칙은 자기 관할세관입니다. 관할세관. 근데 이제 업체들이 자기가 만약에 뭐 서울, 뭐 양천구 있습니다. 양천구 쓰면은 무조건 서울세관이 아니에요. 그 업체 소재지일 수도 있는데 그 업체가 이제 수출입을 어느 세관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업체가 이제 서울에 있거든요. A라는 업체. 근데 거기는 관할세관 인천이에요. 인천세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환급 신청할 때는 그 관할세관에서 환급이 세팅되어 있지만 이거를 제가 있는 구로세관에다가 가져다 놓고 저는 이제 구로세관에다가 환급 신청요. 이거는 이제 환급지 관할세관 변경 신청해가지고 왜냐하면 환급할 때 이제 세관이랑 의사소통 많이 해야 되니까 저를 잘 아는 세관 좋잖아요. 그래서 뭐다 그 업체는 관할증 두고 뭐다 황급 관할지 세관만 옮겨가지고 이제 제가 편하게 구로에다 넣고 저는 이제 하고 있죠. 자, 근데 관세는 지정 세관에 환급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그 뜻입니다. 이건 고시에 나와 있어요. 고시에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다음 술 등에 제공된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 3개 다음 어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 환급 입장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잘 됐죠. 근데 이게 아주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급을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신고필증 보여드리고 싶은데 수출신고필증 그 우측 중간 우측 좀 위에 보면은 이제 환급 신청이었어. 환급 신청. 환급 신청에는 이제 출자 또는 제조자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것이 있지. 환급 신청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수출신고필증 기재는 자가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그래서 그 수출신고필증 하나가 돈입니다. 돈. 그 환급 신청권자를 이제 수출신고필증에다 기재된 것도 바꾸려면은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수도 계약서 그런 데 제출해야지만 세관에서 환급 신청까지 바꿔줘. 수출신고필증 정정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출신급필증이 이제 요게 뭐다 그 권리라는 것이죠. 권리.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권리가 설정이 되고 근데 업체들이 수출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2년 이내 환급 시장 썼어요. 2년. 그 저도 맨날 이제 업체를 가면은 수출 신고 언제 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너 2년치 거를 달라고 그러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5년치 거 달라요. 5년치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업체가 환급을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5년치에 대한 수출 신고 필증 받아가지고 이제 환급 신청한다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기존 2년이었지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5년으로. 근데 이게 잘 된 거예요. 왜냐면은 관세법상 환급 신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환급 신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년 있잖아요. 권리니까 행사할 수 있는 날,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이제 5년이었어요. 5년. 근데 이제 한국특수 환급은 이제 이게 2년이었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5년으로. 근데 예전에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환급이란 것은 이제 관습법이랑 완전 별개예요. 환급특수 환급은. 그래서 이제 그 환급을 수출했으면은 너네가 이제 수출했는데 수출용 원재료 사용하고 납부수익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신청을 취지에서 2년을 뒀거든요. 왜냐면은 환급 같은 경우는 업체가 급하잖아. 급하니까 뭐 한다? 관습법상 다르게 이제 환급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지급정돼 가지고 환급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절차형 측면에서 관습법상 환급 신청과 이제 환급특수 환급 신청, 환급이나 절차, 신청보다 지급까지 이것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관습법보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있었는데 요게 이제 뭐다?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5년으로.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짧게 해야지. 그래서 5년 바뀌어가지고 너무너무 좋다. 저 업체들이 좋았습니다. 그 옆에 이제 제가 요거를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보여드리려고. 자, 보시면은 아이고, 요- 자, 보시면은 요거죠. 보면은 이제 환급 청구에 대한 솔루션 나와 있죠. 그래서 환급 청구권이 나올 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법상 우리 과계 지종까지 관세법상 환급 청구권은 행사 가능한 날, 권리니까 행사죠. 행사 가능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만은 소멸시 완성돼 가지고 그 권리가 이제 소멸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징수가 같이 했죠, 법에. 자, 근데 행사 간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다음과 청해요. 이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착, 개종, 취정이라고 이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원칙은 이제 5년이고 그 기산 이름 뭐 한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제 요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이 비교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정을 했고 하니까 자 아무튼 다시 오면은 이제 그래서 뭐다 5년입니다. 그래서 뭐다 얘 바꿔서 얘도 5년 그다음 얘도 5년으로 바꾸십시오. 요거를 근데 아래 보시면은 이제 원칙적인 그 수출 등에 제공된 날, 그죠? 우리가 이제 채권이 생기는 수출신고 필증에 나오는 수출신고 수리일 아니라 보면은 이제 이런 세요죠. 보장, 출장, 보수 경징자를 외웠죠? 아, 그렇죠. 보수 경징자 이렇게 외웠죠? 보수 경징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뭐 한다? 이런 날로부터 뭐다? 5년 이내 환급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보정, 출정, 경정. 그다음에 이제 과당 환급 또는 과당급의 징수, 잔신고 납부 건에 대해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도 2년 이내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번을 했어요. 2번. 왜냐면은 이제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개예요. 별개. 왜냐면은 이제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수정이나 경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입니다. 이건 이제 징수과. 우리 세관에서 징수과에서 하는 거, 징수과. 그래서 이제 세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거랑 관세환급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수출을 하고 환급받았습니다. 어떠한 수입한 자재에 대해서. 그런데 세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 관사님, 아, 네. 그 A라는 업체에 그 예전에 수입한 것에 대해,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만들어 수출하시고 환급받았죠? 네. 저희가 환급 신청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물품이 이제 그 원재료가 이제 세율이 좀 잘못됐어요. 우리가 좀 추진 좀 해야겠습니다. 원래는 그게 이제 관세가 8%였는데 우리가 보니까 20%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한다? 환급한 걸 토해내요.
토해냅니다. 토해내고 이제 토해내고 요거를 다시 경정받아 가지고 8% 8% 이제 환급받는 거 다시 토해냈잖아요. 그럼 뭐다 이거를 다시 12%죠. 20% 내야 되니까 12%급 더 내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별 다시 환급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추징을 받았지만 15%만큼 12%만큼 추징을 받았지만 이제 환급 신청은 이제 추징 받은 것만큼 다시 환급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뭐다 8% 납부하고 8%에 대해서 환급 받았다. 하지만 그게 뭐다 8%가 아니라 20%였다. 그런 경우는 12% 플러스 가산세가 부과됐죠. 가산세. 그다음에 이거를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가산세는 환급 안 됐죠. 가산세는 그래서 보다 이걸 다시 환급 신청한다. 어떻게? 이제 20%로 다시 환급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징은 이제 그 20%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급도 납부한 것만큼 다시 이제 그 환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급과 추징은 별개야, 별개. 그래서 뭐다 보수 경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출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정 신고 또는 경정 받은 날로부터 이제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납부는 별도, 추징은 별도, 환급 별도, 추징한 것에 대해서도 환급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뭐예요? 요거 이제 그 하여튼 요 내용 보면은 이제 세관에서도 이제 요런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게 어떠한 해석이냐라고.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겁니다. 별개예요. 징수랑 환급은 별개. 그죠? 다시 토해내고 다시 환급 받아야 돼.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관사 일을 할 때 수수료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 괜히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수수료를 더 받아야지 그냥 일반적인 환급료율로 하면 안 돼요. 더 받아야지. 왜냐면 이제 손이 많이 가거든요. 아, 제가 지금 이제 환급을 지금 엑셀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없으면 다음에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그래서 한 이틀 했나요? 그래서 지금 출근은 못하고, 그죠? 오늘은 이제 예스 FTA 우리가 여러분도 아니 관세사 되시면은 이제 관세청에서 그러니까 선저부에서는 관세청에다가 한 30매덕, 40매덕인가? 그 다음에 이제 무역협회에다가 뭐 100매덕을 FTA 지원자금으로 줘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관세사가 FTA를 이제 컨설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수업 날. 그래서 이제 저도 원격으로 신청했어요. 그걸 받아야지만이 그 컨설팅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업체당 뭐 200, 300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제가 한 6개 업체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 계좌로 와요. 개인 계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관다시면은 요거 꼭 하세요. 이게 영상 원격으로 되는데 제 동기들도 한 2명 만나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지가 나오죠.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권리,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권리지. 환급 신청권을 이제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또 말씀드릴 게 있어. 이건 이 법제처에서 있는 취지입니다. 근데 참 문장 보면은 참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납세자의 권리. 뭐라고 생각하지?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그보다 수출용 원재료. 근데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볼 때도 수출용 원재료가 아니라 그냥 원재료 쓰거든요. 습관이 되셔야 돼요. 수출용 원재료. 그다음에 항상 관세 등. 관세 등 하고 이제 괄호하고 옆에다가 관세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내용을 쓰면 너무 좋지. 그죠? 요것들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진신고입니다. 아까 보수 경쟁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진신고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환급 받았는데 과다하게 받은 겁니다. 그런 경우는 토해내겠지. 그죠? 자진신고. 그래서 이게 자연신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환급을 이제 뭐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이제 그 50만 원 못 받았어. 왜냐? 내가 기계로 수출하게 되는데 그 자재에 대해서 6개만 환급 받고 원래 7개 들어가는데 한 개에 대해서 안 받았어. 그런 경우에도 토해낸 다음에 7개에 대해서 다시 환급 신청이 됩니다. 그것도 일괄 환급 신청 원칙에 따라서 자, 관세 등 환급받은 또는 이 상사 또 기회 나오죠. 정산 통지를 받은 자는 이랑 갖고 어느 하나에 위에 여기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또는 정산 통지 받은 후 납부해야 할 관세 등 부족 정상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인신고합니다. 그리고 환급, 과다급 또는 관세 등을 납부를 해야 되면 당연하죠. 그쵸? 뭐다 내가 이제 그 환급 받았는데 이제 더 받은 경우에는 또는 부족하게 정사 더 세관에서 더 그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환급을 이제 뭐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부족하게 50만 원밖에 통지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했지. 아유 세관아 너가 나한테 50만 원 냈지만 우리가 계산할 때는 100만 원 내야 돼. 아이고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자진신고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깎아주잖아요. 세관쟁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환급, 과다환급 금액, 관세 등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가능이죠. 자진신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 가능이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진신고는 이제 자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죠.
그 귀속행위가 아니죠. 그죠? 납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아래와 같은 경우 알고 한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됐어. 근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또 변화예요. 보면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오랜만에 강의 되니까 좀 들으세요. 이해를 하고 예전에는 아니 예전 자꾸 옛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나중에 간사되면은 A 업체들한테 세관에서 법인심사, 기획심사, 종합심사 이게 심사가 와요. 또 조사가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들을 관세에 대응하거든요. 대응합니다. 그러면은 세관에서 그걸 막아놔요. 그 업체들이 이제 그 자진 신고 같은 것들 할 수 없게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거죠. 아, 심사월줄, 그러니까 그 가기 전에 15일 전에 이제 통지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업체들이 미리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검토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추진될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이제 이거를 이제 수정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심사가 이제 시작되면은 수정 신고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세관은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부가세법에 나오는 것이죠. 수정 수입 세금에서 또 발급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결론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이제 업체들이 세관에서 심사, 조사가 올 것을 알고 자기가 검토한 다음에 추징세액을 납부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깎아주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니, 없었었어요. 그래서 뭐다 이런 구조였지. 세관장이 환급 과당 금액이 징수된 서면 통지다. 서면 통지 같은 경우에는 뭐 과세전 통지 그런 것도 됐을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세법에 따른 이제 관세 조사 통지. 그다음에 조사 통지를 하지 않냐고 법에 따라서 어느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들 그쵸 그죠 번방압방 그런 것들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진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날라갔습니다. 이게 삭제되고 그러니까 이게 날리시면 돼. 다만부터 이 박스까지 다 날리면 됩니다. 다만부터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뭐예요 그 종이랑 붙여버렸어요 책에다가 그래서 뭐 다만은 컴퓨터 스탬프로 지워버리시고 두 줄 딱 그어버리시고 대상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컴퓨터 스탬프 해서요 쫑쫑 두 줄로 자대고 이쁘게 이제 지우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바뀌었어요. 그쵸? 요새는 이제 세관에서도 뭡니까 그 서면 통지나 이제 조사 같은 경우에도 뭐 갑자기 오금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제 전산에서 자동으로 다 맞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죠. 법이랑 실문을 정리한 겁니다. 종전에는 관세조사 통지나 환급 금액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한 소변 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 같은 경우는 즉시 징수하니까 소변 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할 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죠? 왜냐 알고 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 안 되지. 그 생각을 추진하는 거죠.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에 부담 완화하고 납세협력 제고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이제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쵸? 조사 통지가 오든 말든 아직 조사 개시 안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다 하더라도 자진 신고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좋아진 게 예전에 심사하게 되면 세관이랑 싸웠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아니 그거 우리가 수정 신고 좀 하자. 근데 그거 막아놨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쵸? 업체는 추진 당했는데 내겠다고 하는데 알고 했다고 심사 시작하고 나서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수정 신고 못하게 하고 왜냐면 수정 신고를 안 하고 세관을 추징하게 되면은 이제 수정 수익 계산서도 발행되지 않고 부가세만큼 손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잘 됐죠? 이게 나중에 이제 환급심사 같은 거 이제 저 관세들 할 때도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제 자진신고를 세관이랑 이제 협의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됐습니다. 요게 이게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자,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자, 요거 반드시 꼭 들으시고 우리 조그만 녹색 교재에다가 요 내용을 이제 수정해주고 이거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